재량 사업비를 공개한 익산시 의회의 한 초선 의원이 오히려 동료 의원들로부터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AI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정읍에서 또 AI가 발생해 전라북도 내 발생 지역이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조직 정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대선과 당권 경쟁에서 이른바 전북목 찾기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주시가 주변 개발로 도심 한복판에 놓이게 된 효자 공원 묘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전이나 공원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재량 사업비를 공개한 익산시 의회 한 초선 의원이 오히려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재량 사업비 공개 과정에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량 사업비를 공개한 익산시 초선 의원의 블로그입니다. 체육시설과 보안 등 CCTV 설치 등 1년 동안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 내역이 꼼꼼히 적혀 있습니다. 이 의원의 재량 사업비 공개는 지난 2014년 당선된 뒤로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25명 가운데 재량 사업비를 공개한 의원은 이 의원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의원의 재량 사업비 공개를 놓고 동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재량 사업비를 호주머니 돈 쓰듯이 사용한다는 등의 블로그 내용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견도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것을 짚은 거예요. 주머니돈 땀짓돈이 뭐냐. 시민단체는 당연한 일을 한 의원을 익산시의회가 몰매질하는 것은 염치 없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좀 익산시의회는 좀 당장 멈추고 오히려 의원 재량 사업비를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안을 내놓는 게 현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의회는 그동안 공금 횡령과 폐석산 불법 매립,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익산시의회가 재량 사업비를 공개한 의원에 대해 신속히 제재에 나서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읍에서 또 AI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전북에서 AI 발생 지역은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내일까지 이동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AI 확산세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AI가 발생한 정읍의 오리 농장입니다. 2년 전 바로 옆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의 피해를 겪었던 곳입니다. 이번에는 직접 감염돼 옆 농장까지 2곳에서 오리 5만 3천 마리가 살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이로써 올겨울 전북의 AI 발생 지역은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살처분하거나 살처분할 닭과 오리 또한 크게 늘었습니다. 벌써 45만 4천 마리에 이릅니다. AI가 추가로 발생하면 곧 50만 마리를 넘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AI 발생 이후 3번째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농장과 차량에 대해 이동 금지를 명령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양계 농장 밀집 지역이 있는 김제를 둘러보고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유관기관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는데. 그러나 AI가 철새에 의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이라든가 여러 통제 초소를 이용해서 소독을 할 수 있으나 농가 내부는 스스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AI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 농민들에게 이동금지 명령을 따라주고 철새 도래지를 방문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조직 정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현 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더민주와 달리 새누리당은 분당 위기에 놓였고 국민의당은 내년 1월 전당대회를 엽니다. 대선과 당권 경쟁에서 이른바 전북목 찾기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당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체제로 내년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상대적으로 체제가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상황이 복잡합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높지 않아 아직은 흥행 카드로 주목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선 과정에서 전북의 몫을 찾는 게 더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선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전북 발전을 위한 신규 국책 사업 등 대선 공약 발굴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내년 1월 15일에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정동영 의원이 대권보다는 당권 도전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큽니다. 일개 정치 세력이 국민을 이끈다는 발상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당이 위기다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분당 위기를 맞은 가운데 비주류인 정운천 의원은 탈당 시기를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탈당보다는 전북의 예산을 늘리는 작업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일 좀 더 해봐야 돼. 내년 1월까지. 탈당을 하든 분당을 하든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니까 빨리 할 생각 없습니다. 정치권은 대권과 당권 경쟁 그리고 분당으로 어수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대선 공약을 발굴하는 게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농협대학교와 카이스트 금융대학원 유치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대학을 비롯한 농업기관이 많아 농협대학교를 유치하면 전북이 농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전북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의 유치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과 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메가탄소밸리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전북과 경북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714억 원을 투자해 탄소 복합재의 효율 향상과 가격 절감 등 모두 11개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국내 수송기기와 건설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 탄소 복합재 수요가 갈수록 늘기 때문에 탄소 산업이 전북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주변 개발로 도심 한복판에 놓이게 된 효자 공원묘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시키거나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전주시의 대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시대의 공동묘지로 사용되다가 1977년부터 공설묘지로 바뀐 전주 효자 공원묘지입니다. 서부 신시가지 개발과 혁신도시 조성 등 주변 개발로 도심 한가운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의회를 중심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도시의 팽창으로 서부 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중간에 접해 있어서 전주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전을 해야 됩니다. 반면 예산이 만만치 않고 이전터 찾기가 힘든 만큼 공원화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역 민간의 갈등과 분열에 의한 큰 손실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볼 때 현 공연묘지는 이전할 것이 아니라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지난 7월 효자 공원묘지 문제를 공론화한 전주시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공론화함과 동시에 가장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현재의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효자 공원묘지의 신규 매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장례식장 등 새로운 장사시설의 설치도 억제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이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전주시는 전체 버스 390대 가운데 150대가량이 오늘 오후 2시부터 노선별로 한 차례 왕복 운행을 하지 않는 부분 파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부분 파업이 나흘간 이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를 우회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인 국도 23호선 황등 오산 구간이 오는 21일 왕복 4차로로 신설 개통됩니다.
또 국도 17호선 임실 오수갈마 구간과 국도 27호선 익산 장신 송악 구간, 국도 23호선 성송 고창 구간이 이달 말까지 차례로 확장 개통합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고입 선발고사가 사라집니다. 교육청은 선발시험 탈락자가 매우 적어 시험의 의미가 없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올해 전주에서만 지난해보다 5배가 넘는 인원이 탈락할 것으로 보여 폐지 의미가 퇴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고입 선발고사를 며칠 앞둔 중학교 3학년 교실. 기출문제와 예상 문제집을 풀며 마무리 학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탈락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습니다. 작년에 떨어진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설마 내가 떨어질까라는 약간 의아심도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걱정 반, 의문 반 이렇게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에 치러지는 고입 선발고사를 마지막으로 37년째 이어져 온 고교 입학시험은 사라집니다. 대신 내년부터는 내신 성적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지난해 전주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자 가운데 고입 선발고사에서 탈락한 학생은 40명.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 학급당 학생 수를 늘려 조정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크게 다릅니다. 전주에서 지난해보다 5배가 넘는 206명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성화고 지원자가 크게 줄면서 예상치 못한 미달 사태가 빚어졌고 완주와 김제 등 전주 외곽 지역에서의 지원자 수도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올해도 좀 미달되지 않을까 하는 학생들의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의 특성화고의 지원이 좀 줄고 그 학생들이 일반고 지원에 좀 몰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입 선발고사 폐지의 가장 큰 이유가 탈락자가 적어 시험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인데 마지막 시험에서 탈락자 수 조정에 실패하면서 폐지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사 영역 기말 시험에 출제된 이 문제는 최순실, 탄핵, 세월호 7시간 등의 단어를 나열한 뒤 공통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누구인지를 물었고 정답은 박근혜 대통령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해당 문항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62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전북도의회가 추경 예산에 반영하기로 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교부금 감액을 비롯한 재정적 불이익이 1,400억 원에 이른다며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직권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가 특정 사업의 예산을 직권으로 편성해 반영시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의회는 교육청이 이런 방침에 반발해 재의결을 요구하더라도 다시 누리 예산을 추가 예산에 반영키로 해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 등 전북 14개 시군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 도입을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시내버스와 달리 시외와 고속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전혀 없어 장애인의 불편이 크다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교체 비용을 정부와 광역시도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건의했습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제39회 전북애향대상 증정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증정식에서는 김한 제2비금융지주 회장이 애향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박영춘 주식회사 미미 대표가 애향본상을, 김동수 주식회사 동우 회장이 기업특별대상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건식 김제시장이 항소했습니다. 이 시장 측은 조류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 보조 사료를 구입했을 뿐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려 한 것은 아니라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후배 업체로부터 가축 보조 사료 등을 구입하는데 16억 원의 시 예산을 썼다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김제 씨가 AI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김제 씨가 지난달부터 AI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면서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AI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2차 안전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1부는 초등학교 급식실에 축산물을 납품하면서 적정 기준 온도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모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 45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나로마트 배달기사인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부원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급식실에 축산물을 납품하면서 냉장차의 적정 기준 온도인 영하 2도에서 10도를 지키지 않고 최고 32도로 유지한 채 축산물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상가 건물에 불법 도박장을 차리고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30살 박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군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컴퓨터 17대를 설치하고 홀수와 짝수를 맞춰 이기는 사람이 돈을 따는 이른바 사다리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주 영하 2도 등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낮 기온도 3도에서 5도에 머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눈이 내리겠고 주말 오후부터 추위가 점차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